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명리학 대가의 간법, 시크릿 빅이라는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의 명리학 대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 두 분들이 어떻게 명리학의 대가의 반열에 오르실 수 있었는지 그 시크릿 빅이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사주명식이 하나 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사주명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을 명리학의 대가다 이렇게 저는 이제 칭하는데요. 우선 좌측에 을해년, 무자월, 정묘일, 기유시 이 사주명식은 일명 박도사라고 불리는 재산 박재현 선생님의 사주명식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병오년, 신축월, 경인일, 이모식 이것은 청화학술원의 박청화 원장님의 사주명식입니다. 그러면 우선 좌측에 박도사, 재산 박지연 선생님 이 사주명식부터 어떻게 명리학의 대가가 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박도사님은 지리산이라든가 가야산이라든가 충남 계룡산 등지에서 수행 정진을 많이 하셨죠. 한 10여 년간 토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도인의 경지에 오르신 그야말로 한국 명리학계의 교장임의 틀림이었습니다. 자, 이 재산 박재현 선생님 외에 도계 박지한 선생님 그리고 자강 이석영 선생님 이 세 분을 우리나라 한국 명리학계의 3대 거장이라고 회자되고 있죠. 자, 일단 오늘 소개하는 이 박도사, 이 재산 박지연님은 일단 사주 명리학뿐만 아니라 관상이라든가 천문, 지리, 인상, 즉 천지인 이 대자연의 이치에 통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입산수도를 해서 지리산, 가야산, 계룡산 등에서 입산수도를 하셔가지고 자신만의 간법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10년 수행정진을 하면서 옥추통영경을 공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사서삼경이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특히 명상법 이렇게 튼튼한 내공을 갖추셨다. 그래서 이 명리학은 그냥 글자 노름이 아닌 그냥 이론만이 아닌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채웠을 때 그야말로 재산 박지연님과 같은 박도사 도인의 칭호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쌍벽을 이뤘던 역시 도계 박지한 선생님 역시 박도사라고 이제 칭할 정도가 되는 아주 거장이죠. 도계 박지한 선생님도 오대산이라든가 금강산 이런데 입산을 하셔가지고 수행 정진을 하셨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비법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초시영림인데요. 이 초시영림이라고 하는 비법서의 저자와도 토론을 소통을 할 정도로 이 박지한 선생님은 이러면서 이제 명리학이 최고의 학문이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일단 이 재산 박지현 선생님 그 다음에 도계 박지한 선생님도 어느 순간 크게 물리가 터져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것을 수행정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섭렵을 이제 하셨는데요. 자, 비법이면 이제 비법. 오늘 시크릿 빅이 이 명리학 대가가 대한 1급 비밀을 이제 공개를 하자면
일단 어떤 3대 고서라고 하죠. 자평진전, 격국론의 자평진전, 그 다음에 억부론의 적천수, 그 다음에 조우론의 궁통보감, 일명 난감망이라고 하는데, 이 3대 고서의 관법은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부론이라든가 조우론이라든가 격국론, 이것은 이 박도사님이고 도계 선생님이고 일단 70%를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이제 신살론의 12운성이라든가 12신살이라든가 물상론은 30% 정도의 제한적으로 이렇게 7대3으로 활용했을 때 상당한 실력에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고전 문구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고전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공부한 것도 좋은데 책을 공부할 때 아주 뚜렷한 문구, 예를 들어서 적천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화치승용이여 수탕기와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억부론을 중심으로 한 적천수라는 책에 보면 사주에 화기운이 강하면 화치승용이요, 용진, 용을 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조열한 사주는, 목화가 많은 사주, 특히 화기운이 많은 사주는 진토가 오는 대운, 진토가 오는 대운에 세운, 월은, 일진, 이때 가장 좋은 상승운으로 발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열한 사주가 진토가 오면은 발복을 하고, 반대로 수탕기와라, 수가 범람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해자축월에 태어났거나 사주에 물기가 많은 사주는 인목이 올 때, 인목대운, 인목세운, 특히 내년 이민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해자축월생은 내년 이민년에 상승운으로 발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전의 이런 문구들입니다. 화치승령이여 수탕기와라, 이런 문구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 한글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상관경관 위하백단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관이 경관, 정관을 보면 볼견자, 위화백단, 100가지 화가 따른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의 상관과 정관이 마주보고 있거나, 뭐 월지라든가 일지, 월지라든가 연지, 뭐 월천간이라든가 연천간이라든가 연지, 이렇게 상관이 정관을 바라보고 있거나, 운에서 원국의 정관이 있는데 운에서 대운 세운에서 상관이 오게 되면은 위화백단, 100가지 화가 따른다. 물론 상관과 경관, 일단 정관이 조금 더 강하고 상관이 조금 약하면 그 흉함이 덜합니다. 그래서 상관과 정관의 힘의 세기를 정확히 깨뜨릴 수 있는, 상관상진이냐, 파로상관이냐, 진상관이냐, 가상관이냐를 상관을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분명히 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상관, 정관이 위화백단이 아니라 상관과 정관의 통근 여부, 통근, 투간, 투출, 합충 형파에 의해서 힘의 세기를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고수입니다. 자, 상관, 정관 외에도 편인, 도식이라는 게 있지. 편인, 도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주에 편인, 인성이 강하면서 식상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상이 고립됐거나 아니면 식상이 없는데 운에서 약하게 올 때, 인성이 강한 사람은 이 식상이 고립되거나 약하면 도식, 밥그릇을 엎는다. 도식, 밥그릇을 엎을 도자. 그래서 이제 편인이 인성이 강하고 식상이 약하거나 고립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게으르고, 그러니까
그 남산골 세님과 같이 백면서생과 같이 한량이지요. 먹고 놀기. 이래서 부자가 될 수 없는 명신. 그 다음에 군겁쟁제라고 들어보셨죠? 군겁쟁제. 군겁, 비경겁제가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쟁제 현상이 일어난다. 재물이 파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겁제와 정제가 마주보고 있을 때 아주 불리하죠. 재물운에 비경겁제가 강하면 제 배우자 관계도 문제가 오고 제 돈에도 문제가 온다. 자, 이외에도 이게 고전의 문구들입니다. 이런 것은 명언이나 마찬가지고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천수가 오르네, 억부용신이 오르네, 궁통부감이 맞네, 조용신이 맞네, 아니면 자평진전의 격국용신이 맞네. 이것은 각 학파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용신격국보다 신살이 더 중요하다, 12연속이 중요하다. 각 학파마다 간법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파에 몰입하면 안 된다. 최소한 3개, 4개 이런 두루 그 이론들을 섭렵을 해야지 한 스승이나 한 학파에 쏠리면 그때부터 불구가 됩니다. 절름발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전에서 틀림없는 것들, 이러한 것을 최소한 100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강의상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바로 명리학의 대가,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박도사, 재산 박지현 선생님의 사주를 간략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화일간이죠. 그런데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 극신약 사주입니다. 연, 월, 일시 어디도 일간의 뿌리가 없지요. 월지, 자수, 편강격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명리학가 대가가 돼서 한국 명리학계를 주름잡았느냐? 그 이유가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힘든 사주 이런 분이 명리학 공부에서 대가가 되는 겁니다. 사주가 온전하거나 사주에 아무 문제가 없거나 A급 사주들은 이 명리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자, 보겠습니다. 정화일간이 뿌리가 없는데 장점이 있죠. 무토 상관이 있습니다. 화생토, 화토상관이죠. 이 상관이 있게 되면 두뇌가 굉장히 총명합니다. 머리 회전 능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생토, 토생금, 식신편제가 되죠. 식신편제가 되게 되면 말년으로 갈수록 큰 재물을 창출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도 대단했지요. 그 수십 년 전에 하루에 500만 원 이상의 상당 그 비용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그 문정성실을 이룬 이유가 화생토, 토생금에 의한 식신편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월이면 용신이 목화지요. 화가 용신이고 목이 희신인데, 자, 화가 없지요. 일간 외에 극신약한 일간 정화는 기도하는 형국이지요. 정화라는 물상은 촛불에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명상, 그런 물상입니다. 어디에서? 무토, 산에서. 그러니까 지리산, 가야산, 계룡산 이렇게 입산수도에서 10여 년간이나 수행정진하는 것을 물상론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는 해자방국의 자묘형의 묘유충에 실질적으로 사주 자체는 보잘것이 없죠. 왜? 자묘형사를 월과 일을 짜고 있고 묘유충, 자식의 자리와 묘유충, 배우자와도 묘유충을 짜고 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을목이 신사대운 경진년의 그 중풍으로 이제 병환으로 앓으시다가 불행하게 착고하셨는데, 그 이유가 신사대운이면 이 을목이 을신충으로 깨지지요. 을목이 어딥니까? 을목이라는 것은 머리입니다. 목.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뇌졸증, 신경계통,
그리고 경진년이면 을경합을 했지. 신사대운이면 을신축. 그래서 이 을목이라는 그 머리, 뇌졸중, 신경계통. 그래서 이제 중풍이 와서 덕운정사라고 하는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함양에 그 덕운정사를 짓던 와중에 중풍이 와서 아주 병마에 시달리다가 이제 2000년에 작고를 하셨는데요. 아주 불행하게 작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역시 묘유충, 이 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유충이라는 것은 디스크도 되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라든가 이것이 바로 묘목도 신경계, 뇌졸중, 중풍을 의미합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명리학과의 대가에서는 1인자라고 이렇게 추앙받는 이 박도사님인데, 그러니까 이런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10여 년 정도 그 수행정진 그 하면서 어떤 물리가 터져야 됩니다. 공부에다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재산 선생님도 이제 그 재산 선생님의 스승님도 있죠. 도계 박지한 선생님도 이 면후 곽정석이라고 하는 이 스승이 있듯이,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 선생님은 작고하셨지만 부산의 청화학술원의 박청화 원장님은 지금 아주 전성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명리학의 대가의 반열에 올랐는가? 반야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반야사의 절, 그 토굴에서 역시 박청화 원장도 단식도 하고, 그 다음에 참선도 하면서, 그 다음에 꿈에 선인과 만나서 이 명리학에 관해서 대화를 하던 와중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물리가 터진 겁니다.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스승님도 있죠. 박정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백파 선생님이라고, 백감조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산에 이제 계신 그분에게도 사사 받은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특히 박청화 청화학술원 원장님은 홍익TV 대표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명리학계에는 인품도 후덕하고 실력도 출중하고, 그 다음에 강의, 상당히 다방면에 유능한 만능 엔터테이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박청화 원장님이 강조했던 게 칼잡이 이론이 있죠. 칼잡이. 그 다음에 해머. 그 다음에 번갯불. 오래전에 이 이론을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 자, 쉽습니다. 칼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마추어. 이 명리학에서 사주 상담을 하면서, 진로 상담을 하면서 칼잡이들이 10중 8구, 90%가 전부 칼잡이, 아마추어에 해당합니다. 칼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생, 저 선생, 여러 선생의 이론은 많이 아니라 잡다한 지식은 많으나 실전 상담에 약한 이런 경우가 90%지.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실전 사주를 즉문즉설로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토론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사주를, 실전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칼잡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에 해당합니다. 학. 이론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론에 능한 사람, 글자 노름, 이게 10중 8구라는 거지. 그런데 칼잡이에서 해머는 뭡니까? 한 방에 오케이다. 즉 칼잡이는 여러 개 칼을 쓰지만 해머는 한 방에 오케이다. 그러니까 이 해머라는 것은 한마디로 프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아마추어, 이것은 프로. 야구에도 아마추어 야구가 있고 프로 야구가 있죠. 이것은 일명 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술. 어떤 이제 비법이라든가 나만의 관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모의 경지다. 그러니까 이 박청화 원장도 마찬가지로
반야사라는 토굴에서 단식도 하고 참선도 하면서 수행정진을 할 때 그 꿈에 나타난 선인과의 대화에서 11번째 대화를 넘어서 12번째 대화에서 여기서 이제 물리가 터진 게 해먹급으로 성장을 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뿔이라는 것은 어떤 사주 명식을 보더라도 증문즉설로 3초 안에 일단 꿰뚫어 이 운명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을 번개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공의 힘이 대단하다. 사주 명리 이론만이 아니라 명벽 수행이라든가 옥추통령경이라든가 초시영림이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질량과 내공까지 갖춰서 사주 명리학 플러스 이런 수행정진, 명상이라든가 하여튼 내면의 질량이 도인의 경지, 한마디로 번개뿔은 도인의 경지. 이게 바로 한국 명리학계의 3대 대가인 도계 선생님, 재산 선생님, 자강 선생님 정도 되면 번개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90% 이상이 칼잡이들이다. 상담하시고 이런 강의하는 이 해먹급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10% 이내, 거의 5%에서 뭐 9% 정도. 그 다음에 번개뿔이라고 하는 것은 1% 정도도 안 된다고 봅니다. 100명에 1명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칼잡이에서 해모에서 번개뿔로 오르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떤 본인만의 관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과정에서는 존경할 수 있는 스승, 제대로 된 스승, 멘토를 반드시 만나야 한 단계 이 줄탁통시라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박청화 이제 원장이 유명해졌던 이런 일화가 하나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작고하신 2004년에 작고하신 부산시장 고 안상명 부산시장님이 있었는데, 자 이분이 이제 자살을 했지요. 예, 어떤 뇌물 비리라든가 어떤 이러한 비리 때문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유서라든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에 바로 이 박청화 선생님이 써준 사주 간명지가 거기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2004년 8월까지는 이 안상명 부산시장이 박청화 선생님이 이제 사주 간명을 할 때 2004년 8월까지는 옥중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2004년 8월이 지나야 돌파구가 열린다. 일명 맹호함지 8월 출문이다. 이런 사주강명지를 이 분의 돌아가신 안상명 부산시장님의 유품에서 발견이 되면서 거기에 박청화 원장님에게 감사하다. 이런 유서가 이제 발견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박청화 선생님이 써줬던 이거가 적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명세를 그때부터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목이 있으면 사주에 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목이지요. 인목이라든가 묘목, 을목을 나무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냥 나무. 예. 물론 이제 대인목이라든가 이제 넝쿨 식물이라든가 나무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기운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를 읽었어요. 물상에 그냥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꽃 이것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인목과 을목과 묘목만의 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글자가 어떤 기운, 위로 솟구치느냐, 옆으로 퍼지느냐, 사방팔방으로 퍼지느냐, 이 기운을 읽으면 고수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은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회전을 하죠. 북두칠성이 원리라든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 별자리라든가 이러한 것을 명리학과 융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물리가 터져야 됩니다. 그냥 목화토금수 비식재관인 이것은 백날 공부해도 제자리걸입니다. 항상 응용,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 그 사람이 이제 사주를 감명할 때 식신 인묘운에 함정에 빠지거나 아주 비극적인 흉운이 오지요. 식신상관이 인묘운에 그 연세가 드신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산 안상영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물급들은 정치인들은 기업가는 식신 인묘운에 흉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편재운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큰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 이런 경우는 편재운이 입고될 때, 인묘라고 하죠. 그때 큰 뇌물비리, 이런 요즘 대장동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연루되고 이렇게 편재가 인묘될 때, 보통 사람은 식상이 인묘될 때 사망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관제구설수가 발생해서 감옥에 수감되거나 어떻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일단 어떤 간법을 반드시 자신만의 간법이 있어야 됩니다. 노하우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전 같은 경우 최소한 100개 정도. 그러면 사주를 보면 저절로 이것이 한눈에 드러나죠. 그래서 번개불 이런 박도사 수준은 안 돼도 누구든지 해모 수준까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칼잡이에서 해모. 그런데 이 해모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관법이 필요하고, 그 관법을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 인품적으로도, 지금 박정화 원장 같은 경우도 사주에서 경금 일간인데, 자, 사주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지지가 모두 인추고 탕화살이라든가 원진살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탕화살이 이렇게 많으면 심리 기복이 있다, 감정 기복이 있다, 신세비관을 한다, 우울증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박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자묘형 묘일증이라든가 이 불리한 것을 명리학 공부라든가 수행 정진으로 극복을 했고, 이 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탕화살이라든가 원진 기문을 감각으로, 명리학적 감각으로 활용했으니까 대스타가 되는,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상일이 식신격이죠. 시상일이 기격이죠. 이것은 특수격입니다. 연, 월, 일, 시에서 이 수, 오행이 어디에도 없고 시청간에만 있을 때 이것은 시상일이 식신격 내지는 시상일이 기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월의 경금이지. 그러면 언뜻 보면 토생금 정인격으로 착각을 하는데 이 사주는 정인격이 아닙니다. 무슨 격일까요? 이 사주의 격국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대가는 아니더라도 고수라고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주의 격이 뭐냐? 자, 격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한 사주의 격은 4개, 5개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격을 하나로 고정하려고 했죠. 용신도 하나로 고정을 하려고 했죠. 내 용신이 무엇이냐? 용신도 격국, 억부, 조후, 통간, 종격, 용신이 5, 6개 있는데,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격이라는 게 강점지능입니다. 가장 강한 육친이 뭐냐? 그러면 축토는 겉으로 오행으로는 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꽁꽁 언 땅, 이게 바로 동짓달을 넣어서 서달이죠. 그러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식상의 작용을 합니다. 인성의 작용이 아니라 식상의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식신, 금수 식신격이죠. 그러니까 식상이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금수 식신격에 상당히 식상을 활용하는, 강의도 잘하고 상담도 대단히 잘하죠. 아주 부드럽고, 왜? 병신합도 있고 인호합도 있지요. 그러니까 친화력도 있고 비경법제도 있고, 예, 재성, 물론 재성의 동태는 조금 약하지요. 목국도 목생화 금금목으로 약간 이 재성이 고립되어 있지요. 재성이 고립되어 있다. 이럴 때는 간이라든가 담이라든가 건강에서 일단 간담 이런 쪽을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다행히 인호합파로 해가지고 고립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간이 어떻습니까? 일간의 뿌리가 축중 신금 신앙하지요. 그러면서 이 간, 평간이라든가 정관이 하나, 둘, 세 개 발달되어 있죠. 신앙관항하다. 그러면서 식상도 발달되어 있다. 이 사주는 신앙, 식관항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청아학술원이라든가 홍익TV라든가 어떤 대학 강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만능 엔터테인먼트, 구수한 상담, 이 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예리한 상담도 되어 있죠. 예, 식상이 이렇게 발달됐으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대운도 이제 사오미로 흐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15년 정도는 상당히 상승운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한국 명리학에 상당히 인품도 후덕하고, 그러니까 일단 여러모로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언변술뿐만 아니라 실력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덕이 있어야죠. 이렇게 덕을 갖춘 분들은 롱런 오랫동안 그 구독자나 팬들로부터 일단 내담자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박도사님의 사주와 박청아 원장님의 사주를 가지고 일단 명리학 대가의 간법 시크릿 비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심산원자의 강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